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치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우선 오늘은 첫 강의 주제인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와 학습지를 먼저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학습지는 혹시 준비 안 되셨으면 교과별 질문방에 가시면 1-1 정치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요, 교과서 대단원, 큰 대단원,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첫 번째인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먼저 준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됐으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란 뭘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죠? 도대체 정치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 그걸 칠판에 적고 그 대답들을 칠판에 적고 거기에서 정치에 해당하는 정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뽑아서 그걸 갖고 정치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정치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 대부분 이 정도 대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뭐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요. 또 정치는 통치하는 거고요. 또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다만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싸우냐?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를 알면 그게 바로 정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 정치학자들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치란 사회적 희소자원 또는 뭐 가치라고 해도 되는데요. 정치란 사회적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또는 권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펜을 주문을 해놨는데요. 국내에 있는 그 타블릿 펜이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해외 배송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배송 시작이라고 나오네요.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한국으로 배송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쯤에는 아마 펜이 와서 제가 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한번 살짝 써볼까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정치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하지 말을게요. 예, 사회적 희소자원. 제가 이따가 요 부분은 다른 거로 제가 손으로 쓰는 거를 써서 다시 그 부분 편집해서 붙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써드릴게요. 예, 다시 정치를 정의하면 정치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치란 사회적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정치에 대한 정의는요, 넓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정치를 좁게 정의하는 경우에는 주로 통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치를 정의할 때는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의 정의가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던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정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우선 교과서 1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1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예, 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하다.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하고 명예, 사회적 지위, 권력 등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제한되어 있고 인간은 제한된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대립이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정치는 개인과 집단과 집단 등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방금 여기까지 읽었던 이 장황하고 긴 말을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희소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 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로는 편집돼서 보실 거니까 제가 손으로 쓰는 부분을 지금부터 편집해서 그때부터는 제 얼굴 없이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희소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 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로는 편집돼서 보실 거니까 제가 손으로 쓰는 부분을 지금부터 편집해서 그때부터는 제 얼굴 없이 이 부분을 좀 더 이 부분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어쩔 수 없죠. 뭐 펜이 아직 안 와서 손으로 좀 써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 즉 정치의 정의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로 쭉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만 좀 할게요.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권위 있는 방법으로인데 제가 그냥 짧게 쓸게요. 권위 있는 방법으로, 사실 뭐 차이는 없어요.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흔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주문한 게 오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서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에는 여러 가지 희소 자원들이 있고 그것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대립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요거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사회적 희소 자원인데요. 일단 희소하다라는 뜻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소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하다, 즉 필요한 만큼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면 자원은 가치 있는 모든 것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국어 시간 같네요. 가치 있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인데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명예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 권력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갖기 위해서
이제 누가 얼만큼을 가질 것이냐라는 이 분배를 갖고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갖고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고받고 싸워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시 시대 아니면 뭐 고전 시대, 고대 사회, 뭐 중세 사회 이럴 때 보면 어떤 국가의 통치 작용이나 뭐 사회 질서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막 그냥 뭐 죽이고 가져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규칙이. 바로 이 규칙을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것이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규칙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규칙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까요? 실제로 치고받고. 뭐 개인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국가적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싸움이 되면 전쟁이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전쟁도 정치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쟁도 정치의 한 과정 또는 정치 하나의 형태라고 정의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뭐 국제정치 파트에서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오늘은 아닙니다. 자, 민주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칙을 세워야 할까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서 분배 규칙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뭘까요? 자, 민주주의니까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뭘까요? 다수결. 예, 맞아요. 다수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다수결보다 좀 더 근본에 있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수결보다 좀 더 근본에 있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것을 대화와 타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에 보면 다수결의 대원칙입니다. 이제 대화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만장일치가 좋지만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희소자원, 배분, 갈등, 이 갈등의 해결, 민주적인 방법. 그럼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대화, 토론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대화, 토론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 될까요? 불가능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2천만 명, 제가 요즘 그 선거철에 뉴스 보니까 2천만 명 훨씬 넘던데 유권자가 어쨌든 그냥 한 2천만 명 놓고 쳐보죠. 계산하기 쉽게 2천만 명의 유권자가 1분씩 얘기하면요 2천만 분입니다. 2천만 분을 시간으로 하면 60분으로 나누면 33만 시간 나오고요. 이걸 다시 나누기 24시간 하면 1만 3천일 생기더라고요. 다시 365 하면요 38년 걸립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1분씩 하는데 38년 걸리는 거죠. 미친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거하는 겁니다. 자,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규칙을 세울 건데 이 규칙은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거를 하죠. 그래서 이 규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이고, 일로 왔네요. 규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 대표자를 선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표들은 누굴까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국회라고 불러요. 국회. 이 국회를 다른 말로 하면 입법부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솔직히. 자, 입법부라고 불러요. 그럼 입법부네요. 이 입법부라는 애들이 하는 게 뭐죠? 입법. 입법입니다. 입법. 법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 법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방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결론으로 가면 앞에서부터 쭉, 아이고, 잘 앉아, 앞에서부터 쭉 보는,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회적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법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권위라는 거를 설명 안 했는데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 되는 거죠. 결국에 다시 일로 왔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팬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팬이 와야 좀 이렇게 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일단 열악하고, 그래요. 지금 이것저것 뭐 온라인 수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문은 여러 가지 해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칠판을 대신할 수 없고 하니까 뭔가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주문을 해놨는데, 국내에 없대요. 지금 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막 장비를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주문한 장비가 다음 주쯤에는 뭐 하나는 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를 비는 수밖에 없네요.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띄워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처음 띄워놨던 것은 이제 사실 여러분들 보라고 해놨던 거 요거였고요. 여러분들 용 프린트죠. 그리고 요건 제가 쓰는 프린트인데, 여러분들 제가 필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빈칸이 있는 것들을 여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겐 빈칸이지만 저는 이렇게 가로 안에 써놨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이제 빈칸 채우시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권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한다면, 자,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권위 있는 이잖아요.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했다라는 뜻이고요. 합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되는, 내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뽑은 나의 대표자들이 합의했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적 힘을 갖는 그런 것들이 권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위에 의한 것이 결국 법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정치 수업이니까 표현을 이제 분쟁이라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싸움이 생겼을 때, 뭐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법대로 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법대로 해. 예, 결국 재판 가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갈등 해결에 대한 대원칙이 결국에는 법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배우지 않았어도 은연중에 이 갈등 해결의 대원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일단 정치의 의미고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의 제가 앞으로 모든 수업에서 정치의 의미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정치란 사회적 시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것,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정의를 갖고 한 학기 내내 써먹을 겁니다. 한 학기 내내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정치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래야 논리적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누가 툭 건드려도 정치가 뭐야? 정치, 그냥 이렇게만 해도 정치란 사회적 시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수업할 때 수많은 저의 설명들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논리적 귀결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의 의미고요. 나머지는 좀 이제 학습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특징으로 좀 가볼게요. 예, 정치의 특징이죠.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현상으로서의 특징도 있고요. 권력 행위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로 쳐놨던 거 여러분들이 가로고, 예. 정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밑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국가현상설. 자, 정치를 통치기구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국가현상설이고요. 집단현상설은 정치는 모든 공공단체의 공공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뭐 말이 어렵죠. 집단현상설은 모든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해결이 다 정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친구랑 오늘 저녁 때 뭐 하지? 요즘 우리 뭐 할까? 요즘 학교도 안 가는데, 예, 학교도 안 가는데 이따 만나서 우리 이거 그냥 틀어놓고 뭐 딴짓 할까? 한 친구는 근데 친구가 싫어, 나 수업 들을 거야. 아이, 우리 그러지 말고, 네, 그 과정에서 뭔가 타협이 생겨나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정치다. 그러니까 결국 무언가 타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집단현상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여기죠. 정치의 특징.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의 특징을 보면 정치 현상으로서의 정치는 국가의 통치작용의 측면과 여기 있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사례를 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정치다, 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합치면 이게 정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집단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단 현상설은 우리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 조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수업 틀어놓고 뭐 하지? 뭐 좋아요.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고 놀지? 각자 하고 놀고 싶은 게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거, 그것도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치는 권력 행위로서의 특징도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상대가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 그런 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 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뭐 합의, 우리 뭐 하고 놀까? 여기서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금 상대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설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따르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권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력 행위로서의 특징도 갖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의 성격을 좀 볼게요. 예, 정치의 성격은 양면성과 권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뭐 야누스의 두 얼굴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군주는 뭐 여우이면서 동시에 사자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써놨어요.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 제가 써놓은 거대로 하면 이제 상반되는 가치와 감정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쉽지 않은가요? 예.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왕도와 패도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좀 이렇게 가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왕도 정치는 이제 왕이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패도 정치는 무력이나 권모술수를 이용하는 걸 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치를 아주 뭐 군자가 나는 왕이고 왕은 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군자로서 뭐 나라의 어버이로서 백성을 어여삐 여겨 나라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치가 다 잘 되진 않아요. 때로는 어떤 수단, 때로는 뭐 권모술수, 때로는 무력 이런 걸 동원해서 상대를 굴복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서로 양면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정치에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가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좀 더 어떤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상반되어 있는 가치들 또는 서로 상반되어 있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앞뒷면이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정치의 특징에 이제 권력행위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성격으로 오면 권력성이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행위가 항상 정치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오늘 정치의 기능까지는 좀 못 가겠네요. 시간상. 예, 오늘 공적 토론의 중요성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행위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민주정치에서의 모든 정치 행위는 다 동의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 동의는 결국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을 통해서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야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권위적 해결이라고 하는 말이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적 토론의 중요성인 거죠. 결국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공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권위 있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당성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 제가 지금 오늘 선거날 찍고 있거든요. 이 선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선거 행위를 통해서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이 정치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인데 제가 4년 동안 못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겠죠. 그러면 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신뢰를 걷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동안 추구하고 그동안 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일본이나 영국같이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가끔 의회 해산이라는 걸 해버려요. 의회 해산을 하고 아직 선거날이 안 됐는데 그냥 선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막 반대를 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의회 해산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행정부 니네 못 믿겠어. 그래서 불신임 안 이런 걸 내버려서 통과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면 결국 의회가 해산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선거를 치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행정부가 있는 여당을 국민들이 많이 뽑아준다면 그 정책이 지지를 얻는 거죠. 만약에 국민들이 행정부가 하던 어떤 거를 반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줘 버리면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정당성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공적 토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치에서는 이 공적 토론이 앞서 얘기했던 정치의 의미에 닿아 있는 그 권위적 해결이라고 하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권위란 정당성을 갖고 합의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논리적 귀결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의 의미와 특징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